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인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근로소득이 있으니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위해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이 병원비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각자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 생활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부부가 많은데요.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많은 만큼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내용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흔히 궁금해지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 10가지를 신문 10답 형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대주인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근로소득이 있으니까요.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아내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상대방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지출을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보험료 특별공제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이면서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결혼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직장생활이나 창업을 위한 스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샐러던트들이 많은데요. 특히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런 상황이 더 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남편이 대학원 학비를 내주었다면 이 학비에 대해서 실제 지출자인 남편이 본인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는 교육받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위해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이 병원비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비는 교육비나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교육비나 보험료는 맞벌이 부부 중 상대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비의 경우는 공제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 각자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소득 금액이 있더라도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으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시댁, 처갓집 부모님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님들의 연세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양쪽 집 부모님들이 아직 60세가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아쉽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딸인 아내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도 직계 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세를 대략 계산해 봤더니 남편의 공제 내역이 적어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면 장인어른 장모님을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해도 되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 아내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해도 되는 거고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은 반드시 동거봉양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라서요. 형제 자매 중에서 다른 분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는지는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70세 이상인 어르신의 경우 인적공제 기본공제인 150만원과 함께 추가공제로 100만원 더 추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75세인 시어머니의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부부가 각각 하나씩 나눠서 공제받으면 좋겠는 때가 많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만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든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20세 이하인 자녀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대학생쯤 되면 인적공제는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교육비 공제만 적용받게 되곤 합니다. 이상해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흔히 궁금해지는 10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월급이 2배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가정경제 기여도가 2배가 되는 건 아니라고들 합니다. 연말정산만큼은 꼼꼼히 확인해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